안녕하세요. 인생 이모작TV 독서모임 규장서 대표 리더 이용규입니다. 오늘은 비용으로 건강을 경영하라 비건 챌린지 제1장 지금 당장 시작하는 내 몸을 지키는 연습. 오늘 하루의 식습관은 10년 후 건강의 바로미터. 10년 후의 나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먹은 음식이 나의 몸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정말 소중한 것은 급하지 않다고 한다.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몸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지금 버는 돈, 미래의 꿈도 헛것이다. 몸이란 무엇일까? 몸은 당신이 사는 집이다. 집안에는 가구도 있고 음식을 만드는 부엌도 있다. 이런 집기들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더러워져서 수년에 한 번씩 도배도 하고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또 수년을 사용하게 된다. 우리 몸도 대청소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다. 군대에서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란 구호가 있다. 전쟁이 났을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들을 잘 관리하라는 말이다. 우리도 장기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한다. 몸 안에 쌓인 독소를 한 번씩 청소해야 한다. 몸은 무엇으로 청소해야 하나? 몸을 제대로 청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는 먹거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하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몸은 내가 먹는 것의 독소가 되기도 하고 몸을 청소하는 세제도 되기 때문이다.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 내 몸이 된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내가 지금 먹는 음식들이 쌓여 10년 후의 몸이 결정되는데 말이다. 암도 잠복기가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한다. 내가 오늘 암이란 판정이 났다면 되돌아보면 내가 먹은 음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추적하여 알 수 있다. 건강할 때 먹은 음식과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타난 것이다. 암의 정체가 뭘까? 정상세포가 아닌 비정상세포를 말한다. 정상세포는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세포 주기의 비정상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커지는 것이다. 이 세포가 바로 암세포다. 통증이 없는 곳의 암은 말기가 되어서 알게 되는 것도 있다. 그러면 암이 안 걸리고 살 수 있을까? 당연히 살 수 있다. 내가 먹는 음식을 내 몸이 필요한 음식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충분히 안 걸릴 수 있다. 내 몸이 원하는 음식으로 먹는다면 우리 몸의 세포는 다시 새롭게 재생한다. 이 암이란 녀석도 내가 먹는 음식이 원인이라면 다시 몸이 원하는 음식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맛없어서 먹는 적석 음식들이 여기에 한몫했다면 이 적석 음식들을 보며 빵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다. 물론 스트레스 체온 관리도 해야 하지만 내가 먹은 것이 과식과 폭식이 원인이 되어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면 소화흡수와 배설이 잘 안 되어서 독소가 계속 쌓이는 것이다. 막히면 아프고 뭉치면 아프다. 악취도 난다. 암으로 진단되기 전에 몸이 사전에 우리에게 알려준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다. 내장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만 해도 식곤증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른다. 먹고 난 뒤에 소화가 잘 안 되어서 늘 소화불량이기도 하고 먹기는 먹는데 돌아서면 또 허기가 손발은 늘 차갑고 밤에 잠을 푹 자지도 못한다. 저체온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 늘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몸이 천근만근이다. 눈에 핏발이 가시지 않고 배변은 계속 물변 상태다. 짜증과 화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감정이 폭발한다. 이런 몸의 느낌을 잘 관찰하면 몸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약 하루 먹으면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버린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우리는 골골 80세가 된다. 일주일 내내 적석 음식만 먹고 물은 거의 섭취를 안 한다면 몸이 반드시 아우성을 쳤을 것이다. 몸의 물 부족 상태를 알리기 위해 소변 색깔이 노랗다. 그것을 보는 순간 오늘은 물이 부족하네 하고 물을 먹거나 즉시 몸의 신호를 감지하면 된다. 하루 동안 내가 먹은 음식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배설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확인을 잘 해야 10년 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직장암에서 뼈로 전이된 45세 여성은 정기검진 갔다가 의외의 결과로 충격을 받는다. 직장암에서 뼈로 전이가 다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계속 물변을 보는데도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줄 알았다고 한다. 불편했지만 통증이 없었기에 그냥 넘겨버린 것이다. 남편이 부산의 대형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데도 몸의 신호를 놓쳐 버린 것이다. 한창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할 나이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45세이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부부로 보였지만 남편의 거친 성품에 날마다 불안했고 두려웠다고 한다.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 마음과 몸이 무너졌나 보다. 밤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던 신장투석 환자도 남들도 자다가 자기처럼 소변을 자주 보는 줄 알았다고 한다. 식당을 40년 운영했던 여사장은 피 한 마리가 되었어야 되돌아보니 변비가 심해 손가락으로 흡입해야 했다. 그때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과일로 바꾸고 몸을 돌봐야 하는데 약으로 임시 해결만 해왔던 것을 지금은 후회한다. 그때 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고 억울해한다. 어느 교회 집사님은 점심에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데 땅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이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꽝 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갈비뼈가 충격으로 금이 갔지 않았을까 하고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에 뼈까지 전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황당하고 믿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통증도 없었고 기침만 좀 자주 했을 뿐인데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한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고 한다. 투병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남편이 운영하던 세탁소에서 손님이 맡겨둔 세탁물을 세탁하기 전 주머니를 뒤집어서 터는 일을 30년이나 했다고 한다. 그 먼지가 폐로 들어간 걸까? 분명히 신호를 주었을 텐데 안타까웠지만 이미 늦었으니 할 말이 없다. 이 여집사는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우울함이 몰려오는 것 같았다. 암이라는 병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명적으로 받아들인다. 외국에 있는 분들은 다시 건강을 돌보라는 것으로 여기며 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건강을 돌본다고 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으로 진단을 받고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치료 중에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우리 시숙께서도 2차 항암 치료 중 이 세상을 떠났다. 돌아가시고 나니 강행해서라도 식이요법으로 해독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 가족끼리 의견 일치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100조 개의 세포다. 이 세포들이 피부, 뼈, 근육, 장기, 치아, 머리카락, 손톱, 성대, 항구 등으로 조직된다. 이 모든 세포와 조직들은 예외 없이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뇌의 통제를 받는다. 세포 혼자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엄청난 암 숫자의 세포들이 뇌에서 메시지를 받고 뇌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달라고 요청한다. 24시간 끊임없이 수조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반듯하게 서로 그럴 수 있다. 뇌의 전달이 바로 되지 못하면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몸의 항상성이 만들어지면 시계 없이도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세포는 명령을 기다리는 군대의 군인과 같다. 세포의 모든 행위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뇌의 지시와 감독에 의해 수행된다고 한다. 어떤 세포도 혼자서 일방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예외라고 한다. 정상세포는 세포 주기에 따라서 새로운 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이 암세포는 몸속의 독성 물질에 의해서 그런 주기가 없이 비정상화된 세포다. 독성 물질이 뇌의 정상적인 명령을 따르지 못하기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열을 멈춘다. 그러나 암세포는 제멋대로 불규칙하게 확산된다. 정상세포들은 두 세포가 서로 맞닿게 되면 성장을 멈추는 것이 일반적인데 암세포는 같은 조건에서도 계속 제멋대로 성장한다. 세포들도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 녀석은 예외다. 그러면 정상세포들이 암세포로 가도록 하는 것이 뭘까? 범인은 독소다. 정상적인 세포가 수십 년 동안 독성 물질의 영향을 받으면 마침내 미쳐버리게 된다. 이 독성은 내가 먹은 음식에서 발생한다. 1, 2년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암은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더라도 그냥 암일 뿐이다. 현대의학에서는 눈이 아프면 눈만 보는 안과로 가지만 동양의학에서는 간을 본다고 한다.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다른 병이라고 알고 있다. 담배를 많이 흡입하면 폐암, 먹은 음식이 장에 오래 쌓이면 대장암에 걸리고 지나친 육류의 섭취는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더라도 똑같은 암일 뿐이다. 옛날에는 신발 종류가 검정 고무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종류가 너무 많다. 테니스 칠 때 신는 테니스와 여름에 신는 샌들, 조깅할 때 조깅화, 비 올 때 장화, 축구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것처럼 암의 종류도 의학의 발달로 여러 개가 생겼다. 암들이 생기는 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내가 먹는 음식이다.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익히 우리는 알고 있다. 혈액을 맑게 하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풍성히 먹으라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다. 그러함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현 시대다. 우리의 정서에는 음식 끝에 정이 난다라는 말처럼 친해지려면 식사 한번 하자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나면 급속히 친숙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은 음식이 인연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 생일에도 장례식에도 잔칫날에도 음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허전하다. 그 식사가 내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결정난다. 이렇게 먹은 음식들이 내 건강을 결정한다면 나의 식생활 습관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뷔페에 가도 내가 먹을 양을 정확히 알고 과식하지 않도록 하자. 결혼식 축하해 주러 갔다가 과식하고 온다면 내 몸에 독소가 쌓여 10년 뒤에 몸이 나에게 호통치는 날도 있을 것이다. 맛난 음식을 계속 먹고 싶다면 건강할 때 음식을 절제해야만 한다. 이 사실을 잊으면 건강할 때 먹었던 음식들로 건강을 잃고 나면 음식을 즐길 수 없는 환경에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아프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 젊을 때보다 당연히 다르다. 우리 몸도 노화하고 활동량도 달라진다. 입맛도 달라진다. 계속 내 입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고 몸이 원치 않는 음식을 계속 즐기다 보면 몸이 무너지게 된다. 최고의 건강 보약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내 몸을 나쁘게 하는 나쁜 음식이 된다. 힘들겠지만 속을 꽉 채우는 것보다 소식이 최고다. 적게 먹으면 내 몸의 장기들이 힘들지 않아도 된다. 텅 빈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릴 때는 편하게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만원인 지하철, 버스에서는 내릴 때 힘들게 내린다. 10년 후 건강하려면 음식을 먹을 때
과일부터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면 과식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다. 미리 효소가 든 과일 채소를 먹게 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순서를 바꾸어서 먹으니 내 주변에 같이 먹는 사람들이 따라 하기도 한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모래시계 30분짜리를 두고 천천히 먹어보면 천천히 먹는 음식 습관과 꼭꼭 씹는 습관이 된다. 밥 한 그릇을 빨리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다. 그러나 한 수저의 밥을 천천히 오래 씹으면 포만 중추에서 배부르다고 신호를 준다. 30분만이라도 씹어라. 그러면 절대 과식하지 않는다. 과식하지 않으면 내 몸의 장기들이 먹는 음식들을 소화, 흡수시키는데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병은 입을 통해 온다. 과식하는 입은 불행을 먹는 것이다. 입은 불행의 문이다. 그리고 음식이 의사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도록 한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일제기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고 했다. 21일만 소식하는 습관을 들여보아라. 그러면 조금 익숙해진다. 내가 꾸준히 식습관을 바꾸면 다음부터는 몸이 절제하도록 한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